안녕하십니까. 돈 없는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폭락의 시대를 대비하라는 주제를 갖고서 미리 닥쳐올 미래에 우리 국민 대부분이 안고 있을 위험에 대하여 예측하고 그 대비책을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돈 없는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 이상을 꾸준하게 정보를 스크랩을 하는 습관을 갖고서 시류와 세류를 파악을 하고, 이를 통하여 시청자분들에게 오직 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안내도 드리고 해서 대비를 하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며, 또한 좋은 정보와 기회도 드리는 유익한 방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구독과 좋아요로 성원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파를 하여서 함께 상생의 돈돈돈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5천년 동안 대의 없이 살아온 우리 국민들의 특징과 가까운 일제식민과 전쟁과 경제 죽음과 좌파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모두의 의식 속에는 어느새 잠재된 식민의식이 깊이 자리를 잡았으며, 이것은 좁은 영토로 인한 부동산 투자 집착이 매우 심한 그런 경제적인 국민 인자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으므로 미래를 내다보는 눈은 시청자분들 각자의 인생 여정에 매우 큰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눈이 되어드리는 돈돈돈TV가 될 것임을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 방송을 귀담아 들으셔서 미래에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류와 세류를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인 각종 정보와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미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현장도 직접 다니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도 하는 사람이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없는 TV 시청자 여러분, 앞선 방송에선 여러 번 언급을 하였듯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걷어들일 세금 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면 돈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있으며 노령화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생산성 하락과 국가 경제 성장률은 이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지금 안고 있는 장래의 가장 커다란 위험은 바로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와 투기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스크랩을 한 신문기사를 보면 갭 투자를 이용하여 어떤 한 분이 전국의 아파트를 500채 이상을 보유를 하였다가 결국 깡통 전세와 깡통 자산이 되어서 소유주가 달아난 사례가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들 대부분이 지나치게 집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을 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것은 대표적인 식민사관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서 온 국민 모두를 부동산 버블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가계대출 부실에 커다란 경제적인 암덩어리를 현재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을까요? 결국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공모한 실수이며, 이 결과로 다가올 실패는 이에 동조한 각자 시청자들의 몫이 되어서 반드시 위험으로 다가오게 될 것임을 확신을 갖고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수차례 국가를 믿으시면 큰일이 난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평등을 외치는 진보와 좌파 집권당은 국민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돌대가리가 위정자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념뿐이며 자신들의 힘을 통하여 법과 정의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할 뿐임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돈 없는 TV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아파트를 사시는 집 이외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자녀에게 사주겠다는 생각으로 분양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듣는 즉시 무조건 매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파들의 지나친 복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하여 국가 재정이 2001년 100조에서 2020년 500조가 넘어서 20년 사이에 무려 5배가 증가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동일 기간 중에 우리나라의 매출이 과연 5배가 뛰었냐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은 작은데 지출이 크다면 그것은 건전한 국가 재정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루속히 집을 처분하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국가 재정의 원천은 세금입니다. 이러한 과잉복지 편향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정부는 가계부실에 대한 대비는 아랑곳하지 않고선 오로지 선심성 공약을 내었으며 선심성 정책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더 큰 재정지출 규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지출의 폭증은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었으며 결국 세금을 내는 사람은 국민임을 우리 국민 각자조차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 스스로 이러한 정책을 지향하도록 표를 찍었고 그렇게 몰아가 놓고선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각종 세금과 간접세를 올리니 실질적인 가계소득은 늘어나지 않으며 고용은 불안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자꾸만 높아져가는 결국 국가는 부자, 국민은 가난하게 되는 빈곤의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핵가족 사회에서 핵폭발 가족 체계라 할 수 있는 1인 가구 세대의 급증은 오히려 더욱더 경제 성장의 부담으로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온 국민 모두가 스스로 세금 노예와 가계부실 대출 이자의 올무를 덮어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평등과 분배를 외치는 진보좌파 세력들은 오직 국민들에게 편하받자고 선심성 과잉 복지 슬로건을 걸었으며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률이 하락을 거듭한 결과로 그 부담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되다 보니 지금 온 국민들은 하나같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합작한 실수이며 낭비와 욕심이 부른 결과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하여 내수 경기 진작의 정책을 펼쳤으며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 열풍만 반복적으로 더 키우게 되었고 이를 반복해 왔습니다. 게다가 지나친 복지 정책으로 국가 재정 지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만큼 세원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투기 열풍을 조장 또는 방조하여서 온 국민들을 세원으로 완전히 장악을 하였으며 이를 균형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올무이며 덫이라는 사실을 머지않아서 온 국민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보유세 부담과 대출이자 지출의 증가와 실질소득 하락이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체감 경기지수는 악화를 거듭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국적인 부동산 투자 버블은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실정 중 실정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아파트 분양 및 입주 예정 건설 물량은 온 국민의 노후의 근간을 흔드는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과 3년 뒤면 가계대출은 2300조에서 2500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신용등급은 하락을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또 원화가치는 폭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금 통계의 오류로 인한 실정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의 통계지표는 대표적인 후행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양된 물량이 주택 통계 자료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 통계의 오류로 인하여 2008년 미국은 서브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자 및 투기 열풍으로 인한 열풍과 과잉은 일본보다도 더 심각한 국가 경제 저성장과 개개인 가정의 실질 소득 수준을 위축시킬 것이며 일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위험으로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돈 넣는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눈을 찔렀다고 할 만큼 하나같이 커다란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유도 원인도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무조건 사는 집 이외에는 무조건 파셔야만 합니다. 불과 3년 뒤에는 여러분은 아마도 분양가의 30% 이상의 마이너스 금액으로도 집을 팔 수조차도 없을 것이며 등기비에다 보유세와 대출 이자로 인하여 여러분들 각자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돈 넣는 TV 시청자 여러분, 세계사 속에서 세금보다 더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보의 평등을 원했고 엄청난 복지를 원했고 더 일하거나 더 멀리 보는 식견은 아예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 이러한 올무에 온 국민 모두가 국가 세금의 노예가 되어서 심각한 저성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핵심에 부동산 보유 자산이 있음을 느낄 때는 이미
때가 늦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구는 줄고 노령화는 심화가 되고 국가 세원은 줄지만 더 걷어야만 하고 지속적으로 국채를 일본처럼 발행을 하여서 충당을 하겠지만 결국 모두가 다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급진적인 복지정책 및 평등정책의 진보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종북 좌파 세력들은 결국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가계대출의 폭증과 국가 경제 전반의 부실을 키웠고 복지정책 증대를 폭발적으로 키웠으나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국가 성장을 발목 잡는 근간이 될 것이며 일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사회, 경제 전반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국가 예산이 100조에서 500조를 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돈은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이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각자가 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일만 남았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경제 성장률은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고 선심성 표는 받아야만 하겠기에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세력들은 어쩌면 21대 총선에서 만약 승리를 한다면 반드시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화폐 개혁을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어쩌면 이러한 부동산 투자 버블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펼쳐지는 거대한 국가기획 도박일런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현 정부는 화폐 개혁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우리 경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꼴이 날 수 있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전국적인 아파트 분양 물량과 건설 물량은 엄청난 고통으로 국민 각자의 몫으로 다가올 시간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 전체를 몰락으로 이끌어가는 도화선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 전반에 걸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의 체질 개선과 저출산 대책과 안정적인 국가 경제 성장 정책이 제대로 입안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해방 이후 최고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를 바꾸고 다시 국민 모두가 다 복지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돈 넣는 TV 천주행은 분명히 확신을 갖고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시는 집 말고는 그 어떤 부동산도 지금 즉시 처분하고서 현금화를 하고 은행 대출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올해를 넘긴다면 그나마 그 기회조차도 사라질 것입니다.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공부 못하고 대문화 일삼던 자들이 펼친 정책으로 인하여 온 국민 모두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만 한다면 화폐개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습니다. 하는 총재의 인터뷰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종북 좌파 진보 세력을 몰아내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 앞에 이런 엄청난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돈 넣는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15강에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천년을 내다보는 대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20년 집권 시절과 그 이외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다른 시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국민들의 대의가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를 분석하거나 전달하거나 연구하고 교훈 삼는 것이 없고 항상 눈앞의 것에만 눈이 어두운 가볍고 이기적인 5천년의 침략의 식민사관에서 길들여진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잠재의식이 그 원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영적인 위험인자입니다. 돈 넣는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총선만큼은 정책도 필요 없으며 당이나 노선도 필요 없이 오직 생존과 번영만을 생각하는 선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천년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국민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를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극우와 보수와 우파가 집권과 그들의 번영과 생존을 위하여 앞다퉈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임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주변 강대국들과 분단의 적까지 코앞에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로 인한 강력한 세금 부담과 지나친 복지 정책으로 인한
국가 재정 지출 증대와 경제 성장 마이너스라는 저성장의 기조로 돌아간다면 순식간에 한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나친 복지도 국민 각자가 포기를 해야만 하며 100조가 넘는 금액들이 종교 집단들과 사회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지원금 및 각종 보조금으로 흘러들어가는 돈들을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겉으로는 부동산을 잡는다면서 뒤로는 끊임없이 부동산 개발 정보를 흘리고 기득권 세력들은 투기를 일삼으니 결국 나라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돈돈돈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투자 뒤에는 하나같이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증거는 바로 그들의 재산 보유 현황입니다. 어떻게 평생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다성 국회의원들이 수십억의 재산이 될까요?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부동산 투기 열풍을 조작하는 중심에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에 목포의 손혜원 의원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사건일 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모든 개발 계획의 최전방에서 개발 정보를 노략질하여서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재성과 자기 자산 증식과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하여 국민과 국가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돈돈돈TV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이 방송을 보시는 즉시 3년 뒤에 피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가격 불문, 무조건 사시는 집 이외의 그 어떤 부동산도 처분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미 늦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처분을 못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각종 국가 세금과 이자의 노예가 될 것이며 복지 외치다가 최저임금 올리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고용률은 떨어지고 산업은 점점 더 침체 일로로 가는 전형적인 저성장 경제 구조로 이미 들어선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피해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선 정부 정책을 믿는다거나 부동산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다간 엄청난 시련의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돈돈돈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앞선 강의에서 시대가 자신을 부자로 만든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신을 가난한 자로 만들 것인지 부자로 만들 것인지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내는 아무리 싼 가격이라 손치더라도 부동산 구매는 절대 피하셔야만 함도 알려드립니다. 제가 1992년 동경을 갔을 때 일본의 아파트 한 평이 2억 원을 하는 곳이 있다는 가이드의 말을 듣고선 너무도 놀랐었습니다. 그것이 30년 후에 평당 2천만 원으로 떨어졌었으며 이제 평당 5천만 원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돈돈돈TV 시청자 여러분, 국가 예산의 폭증과 인구 감소는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금액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각종 간접 세금까지 세금의 종류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 경제 성장도 저성장의 늪에 완전하게 빠졌습니다. 부동산 가세 기준이 현실화가 점점 더 강화되어 감을 통하여 장래에 세금의 노예로 사시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빠른 처분을 통하여 닥쳐올 힘든 미래를 위하여 가야만 하는 인생 여정길의 삶의 무게를 줄이시고선 가볍게 자신의 삶을 좀 더 유익하게 누림의 삶을 사시든지는 지금 결정을 하셔야만 함을 알려드립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국민 사기 중 하나는 집 하나로 노후 자금이 된다고들 국가와 은행들이 그런 상품들과 이야기들을 하는데 쏙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담보한 부동산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노후 자금 지원 또한 당연히 줄게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돈돈돈TV 천주영은 분명히 장래에 닥칠 100% 부동산 폭락 사태를 정확히 예견을 하고선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선택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일 뿐입니다. 돈 말고는 아는 것이 없는 남자, 돈과 인생을 연구하는 남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남자, 돈돈돈TV의 천주영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